그 무게에 따라서 캐스팅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지겠죠. 뭐 이제 캐스팅하는 방법은 밀어치는 방법이 있고 끊어치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들. 그러니까 끊어치는 방법이라고 하면 캐스팅을 하고 무게감을 느껴서 최대한에 주고 끊어서, 그러니까 탁 밀고 밀어서 끊어서 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원투 낚시 하듯이 뒤쪽으로 크게 갔다가 밀어서 캐스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그헤드가 조금 가벼우면 끊어쳐서 임팩트를 줘서 캐스팅하는 것이 훨씬 더 비거리에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펄스 BP 862ml 로드인데 최고치의 한계가 28g이에요 그러면은 28g이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28g이면은 그래 1온스까지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메탈 같은 경우에 28g까지 사용하셔도 되는데 웜의 무게가 있어요. 웜 같은 경우 저는 조금 비중이 조금 높은 고비중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g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그시 밀어쳐 줘야 되죠. 임팩트 있게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끊어쳐 주면은 허리에서 모든 힘을 받아요.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 한계를 넘어가서 사람의 힘이 강해지면은 로드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지그시 뒤쪽으로 해서 텐션, 힘의 반동만 느껴서 밀어서 낚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조금 28g의 웨이트인데 30g, 32g 사용해도 설계상으로는 조금 버틸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만들어요. 근데 임팩트를 너무 줘서 그 휨새로만, 그러니까 끊어친다 그러죠. 휨새로만 캐스팅을 하면은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무거운 웨이트를 쓴다고 하면, 무거운 무게의 채비를 쓴다고 하면 약간 조금 밀어쳐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게 비거리도 훨씬 더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내가 조금 가볍게 치면 90도 각이죠. 90도 각에서 굳이 뒤쪽으로 넘길 필요가 없거든요. 90도 각에서 손목으로만 치는 거예요. 90도 각에서 그냥 손목으로만 밀어도 훨씬 더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거워지면은 이렇게 치면 좀 손목에도 무리가 가고, 그 다음에 낚싯대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지게도 4분의 3 이상, ML로드의 4분의 3 이상이면 뒤쪽으로 넘겨줘서 원투 치듯이, 하지만은 원투와는 틀리게 스냅을 많이 주어야겠죠. 그쵸? 허용무게 이상 안 쓰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대부분 허용무게 이상 안 쓸까요? 그걸로 보면 되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4분의 3온 쓰면 몇 g이죠? 아이고, 날라갔네. 4분의 3온스 지그헤드 21g 정도 되나요? 21g 지그헤드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웜이 한 7g 정도 돼요. 그러면은 28g 딱 맞추잖아요. 근데 안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조류가 너무 심하니까 1온스를 써야 될 때는 웜을 어떻게 달아요? 달 수가 없죠.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해서 오버웨이트를 많이 써요. 웜의 무게는 계산을 잘 안 하세요. 네, 웜의 무게도 계산을 하셔서 좀 사용하시는데 조금 늘어나는 거는 이제 끊어치지 마시고 좀 약간 밀어서 쳐주시는 게, 또 웨이트가 4분의 3 이상 정도 되면은 끊어치는 것보다는 또 그래도 밀어치거나 돌려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회전 반경을 이용해서, 어느 회전각을 이용해서 정점에 왔을 때 캐스팅하는, 버트 캐스팅이라고 하나요? 이제 버트를 민다 그러죠. 그런 캐스팅을 하셨을 경우에는 약간 조금 미는 방식으로 좀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액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허용치 무게가 만약에 28g이면은 28g 이내에서 사용했을 때 가장 액션을 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에 따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낚싯대가 액션이라고 하면은 리프트 앤 폴 할 때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조금 무겁게 다니까 얘가 버겁게 올라와요. 그쵸? 특히 팁이 조금 약간 패스트 타입의 그런 로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리프트를 조금 더 강하게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무게에서 나올 수 있는 액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받아줘서 끌어 올렸을 때 제대로 올라가거나, 좀 저킹이나 트위칭을 줬을 때 제대로 저킹과 트위칭의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무게들이 있어요. 근데 40g을 달면 사실상 리트리브 액션이 가장 좋아요. 이런 에메랄드 같은 경우.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버웨이트는 피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그헤드 무게나 이런 거는 뭐 가볍다고 능사는 아니고 무겁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죠. 유튜브 댓글에 몇 온스 써야 됩니까? 뭐 마건포에서 고기 잡는 영상을 썼어요. 몇 온스 쓰셨나요? 그래, 채비가 뭐를 썼냐고 여쭤보시는 거는 그런데 지그헤드 온스는 몇 온스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조류가 빠른데 8분의 1온스로 바닥을 그래, 나는 8분의 1온스로 바닥을 찍을 수 있어. 찍어 놓고 살짝 한번 들면 저기까지 가 있죠. 그거는 올바르지 않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좀 지그헤드를 조금 더 무겁게 써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운용 능력만큼의 무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광어를 대상어종으로 했을 때는요, 우럭 같은 경우는 저는 32분의 1까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2분의 1에 가정하는 수심이 좀 낮고 갯바위권에서 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물이 위쪽에 떠 있었는데 그쪽에 장애물에 좀 들어올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16분의 1온스에서 뭐 1온스까지 준비를 하고 다니는데요,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광어 낚시의 지그헤드 온스는 4분의 3온스에서 2분의 1온스, 조금 낮게는 8분의 3온스까지. 그러니까 8분의 3온스에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1온스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1온스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낚싯대, 미디움 낚싯대 같은 경우가 한 30g에서 35g 정도 되거든요. 오버웨이트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닥감이 없을 때는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조금 자제해서, 어이구 털렸다,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워러가 추천드리는 온수는 4분의 3온스, 2분의 1온스, 8분의 3온스,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잘 몰라요? 바다낚시가 처음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용어부터 좀 힘드시죠? 용어. 근데 용어나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금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뭐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인 뭐 리트리브, 릴링이라 그러죠. 리트리브, 뭐 액션, 뭐 온스는 무게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 많이 그람수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온스를 많이 쓰니까요. 빠르게 탐색을 한번 해볼까요? 바다 죽은 것 같은데. 작은 웜에 반응을 훨씬 더 잘합니다. 작은 웜에 훨씬 더 반응을 잘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4인치를 저는 쓰는 이유는요, 우리 여러분들 4인치를 굳이 쓰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4인치를 쓰는 이유는요, 적어도 작은 애들은 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큰 웜을 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작은 아이들 잡아야 방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크면 작은 애들은 많이 댐비질 않거든요. 물론 활성도가 좋으면 4인치 막 15cm 이런 애들도 물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려고 인치수를 좀 높게 쓰고요. 작은 웜이라고 해서 큰 우럭이 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작은 웜으로 큰 우럭도 작은 우럭도 덤비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고집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광어도 작은 웜에 반응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이 근처에 있는 베이트 피시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이고기들이 이렇게 떠 있을 때 있잖아요. 거기 사이즈에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에럭 탈탈되면 그냥 두죠. 가만히 빠지라고. 그쵸? 근데 활성도가 적으면 4인치에도 작은 아이들이 덤비니까, 그래서 작은 홈을 가지고 다니기는 합니다. 이게 작은 홈을 사용할 때는 이제 뭐 비중이 조금 적은 홈들 해서 좀 약간 흘림 낚시, 그러니까 테트라 포트에서 조류에 따라서 흘려서 테트라 쪽으로 붙여서
낚시할 때는 작은 인치의 웜을 사용해요. 큰 인치 웜이나 고비중 웜 같은 경우는 이제 침강 속도가 좀 빠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작은 인치수의 웜으로 이제 좀 포인트 낚시죠. 구멍치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정해서 그쪽을 대상어종으로 흘려서 기법을 썼을 때는 조금 작은 인치의 웜을 사용을 해요. 왜냐면 그쪽에는 큰 고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좀 사용을 하고, 그쪽으로 흘리려면 좀 작은 웜이 필요하니까. 글러브웜들 많이 쓰죠. 그럴 때는 글러브나 아니면 쉐드 타입 좀 작은 것들을 쓰는데, 통상적으로 바깥쪽에 캐스팅해서 낚시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인치는 3인치 이상 무조건 이렇게 사용합니다. 작은 웜을 쓸 때는 1.5인치 웜도 사용하기도 해요. 우럭 같은 경우 한 3인치 정도 사용하시고, 광어 3인치 잘 물어요. 곧잘 물고 2인치도 곧잘 물어요. 하지만 무엇이냐면, 이제 우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자기의 영역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 다시 회유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광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쫓아와서 바이트를 하는 어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조금 더 거칠다 그래야 되나요? 광어 낚시가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그러니까 조금 고비 중에 조금 무겁게 좀 탐색을 많이 하는 편이고, 광어도 마찬가지로 흘려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작은 온수로 흘리거나 조류가 아예 없는 날은 16분의 1로도 올렸다 내렸다 사뿐사뿐히 낚시가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통상적으로 어떻다? 조금 넓게 광역으로 좀 탐색을 많이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만이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